오늘은 이거. 안녕 여러분. 오늘은 뜨개 팟캐스트 4화를 찍으려고 카메라 앞에 앉아봤는데요. 우선 제 집 주변에 지금 공사를 하는 게 많아가지고 공사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안 하는 날에 이제 찍고 싶었는데 공사를 안 하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찍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조용한 편이라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는 쉘비가 지금 왔고요. Say hello. Say hello to the camera, my boy. Who's that? Who's there in the camera? Say hello, my boy. 초점을 못 잡네. 초점을 못 잡아요. 귀여운데 초점을 못 잡아요. 잠깐 뜨개 팟캐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마다 간만이라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앞으로는 뜨개 팟캐스트를 계절마다 찍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여름 뜨개 편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옷을 입고 왔고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생긴 캐미솔을 입고 있습니다. My favorite knitwear, my favorite knitwear, my favorite knitting, 마페팅? 그냥 한국어로 마페팅이라고 할게요. 마페팅의 아마 캐미솔 8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뜨고 나서 많이 안 입었어요. 야, 노트를 가지러 가려고 그러네. 많이 안 입은 이유는 제 생각에 일단 실 초이스가 되게 좀 잘못했었고, 기장이 조금 애매하게, 그건 이제 제 잘못이죠. 기장을 좀 애매하게 떠서 좀 안 입고 있긴 한데, 여러모로 이제 뜨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름 뜨개는 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뜨개는 했지만 여름 옷보다는 겨울 옷을 떴다. 그래서 보여드릴 텐데, 여름 옷은 안 입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떤 실을 쓰고 어떤 도안을 써도 뭐 뱀부 실이라든지 아니면 코튼 실이라든지 여름용 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용으로 나온 실을 써도 기성복에 비해서 아무래도 많이 덥다 보니까 일단 덥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세탁을 좀 자주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땀이 많이 나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여름 옷을 이렇게 입으면은 보통 이제 그날 빨아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뜨개 옷은 빨면 빨수록 이게 보이잖아요. 삭는 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보풀도 아무래도 생기고 깨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여름 뜨개는 거의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름 옷을 뜨는 뜨개는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나마 많이 입는 여름 뜨개 옷이라고 하면 라넌큘러스 정도?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입진 않는다. 그런 거는 이제 그나마 이제 몸에 달라붙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몸에 딱 달라붙는 나시티는 아무리 나시여도 덥더라고요. 그래서 안 입게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좀 요즘 같은 간절기 때 레이어드를 해서 많이 입는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입고 뭐 가디건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입고 뭐 셔츠를 입는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많이 입을 수 있는데, 그냥 옷으로만 입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름 옷은 잘 안 뜨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아트 블록 영상에서 입고 나왔던 민트색 나시티도 있는데 그것도 잘 안 입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가디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얇은 옷이라 하면 간절기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위주로 그러니까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아까 내려온 커피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 한 입. 맛있다. 간만에 이렇게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입고 있는 캐미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구조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뭐라 해야 되지? 이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진짜 길다란 면발 2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은 다음에 이렇게 뜨는 느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특이한 방식으로 떠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그냥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게 몇 밀리로 뜬 거냐면 2.25mm로 뜬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2.25mm로 옷을 뜨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이 암홀 부분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뜨는 면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금방 떴는데 그 가슴 둘레부터 시작해서 몸통 끝까지는 뭐 가끔 몇 단에 한 번 줄이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몇 번 이제 줄이면서 일자로 거의 그냥 고무단을 계속 떠야 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다 고무단이란 말이에요. 여기 다 고무단이지 뭐 이것도 다 그냥 고무단이지. 진짜 고무단 뜨는 거를 싫어하시면 절대 뜨지 마세요. 진짜 오래 걸리고 하지만 고무단을 좀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럼 이거는 진짜 최고의 도안이다. 또 넥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안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인데요. 요거 이게 좀 많이 삐뚤빼뚤해가지고 이게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입을 때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로 보이는 부분인데 뭐 암호를 좀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떴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필 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것도 몇 번을 떴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처음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도 결국에도 마음에 들게 뜨지 못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근데 그건 내 문제다. 도안의 문제가 아니다. 도안은 되게 쉽게 잘 설명되어 있었어요. 마페팅 도안을 지금까지 3번을 떠봤는데 설명도 되게 잘 돼 있고 개인적으로 좀 눈이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그 도안 작가님들마다 이제 어떻게 서술을 하는지 그런 방식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마페팅은 좀 아무래도 도안을 많이 내기도 하고 좀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안이 되게 읽기가 쉽다. 그리고 설명도 되게 뭔가 헷갈리는 부분 없이 그냥 잘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고 제가 이 옷은 울에 리넨 섞인 거 울 아마 80%에 리넨 20%? 하여튼 리넨이 들어간 그 실로 떴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먼지가 되게 많이 나왔고 제가 최근에 뜬 티셔츠도 울과 리넨하고 비스코스 이렇게 섞인 혼방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건 비스코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지가 좀 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건 비스코스 넣고 그냥 울에다가 리넨이 들어간 합성 실이었는데 먼지도 되게 많이 나오고 실 굵기도 좀 일정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제가 잘랐을 수도 있나? 여기 하나 있다. 여기를 보시면 갑자기 실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덥다. 저는 여름에는 일단 못 입는 옷이 됐어요. 근데 여름 옷이야. 그리고 모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면 모르시겠지만 저는 남반구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뜨개 영상을 찍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 끝자락에 살짝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때고요. 그래서 지금은 참 날씨가 좋습니다. 한 15도에서 23도 정도의 날씨라서 낮에는 이제 티셔츠만 입고 나가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셔츠 하나 걸치거나 아니면 스웨터 얇은 거 하나 딱 입으면 괜찮은 그런 날씨.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좀 많이 쌀쌀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뜨기 하기에는 정말 좋다. 여름 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원래 뜨고 있던 가디건이 이제 2개가 있었는데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 그 2개를 뜨는데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편물은 점점 커지고 무릎을 덮으니까 뜨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외국에 좀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처럼 집 안에 에어컨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제 그것도 나라마다 아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남아공, 제가 사는 남아공 같은 경우는 집에 에어컨이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딱 2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 누군가 이제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에어컨이 있었던 거는 살면서 2번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9년을 살았거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에어컨이 없어. 그냥 일단 디폴트로 일단 없고, 아무래도 날씨가 한여름에도 좀 살만한 날씨라서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여름에 에어컨 없으면 못 살잖아요. 진짜 더워가지고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제가 있는 케이프타운은 여름에는 별로 이렇게 습한 여름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좀 건조한 여름하고 축축하고 비 많이 오는 겨울, 이렇게 계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에어컨이 없는데 뜨게 하기가 참 어렵다.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도 땀이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뜨개를 많이 못했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원래 뜨던 가디건은 거의 안 뜨고 액세서리를 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뜨게 된 것이 오늘 보여드리는 첫 완성작품입니다. 오슬로 햇인데요. 짠. 아직 세탁은 안 한 상태라서 조금 구질구질? 조금 그렇습니다. 살짝 쫙 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세탁을 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제가 쓰려고 뜬 건 아니고 선물로 주려고 뜬 건데 계절하고 되게 좀 잘 맞아떨까? 왜냐면 이렇게 작은 액세서리가 정말 여름에 뜨기 너무 좋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커져도 제 무릎에 안 닿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좋기도 하고, 무한 메리어스 작품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뭐 친구랑 만난다든지 아니면 TV를 본다든지 하면서 뜰 게 필요한데 이게 딱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거는 제 남동생을 위해서 뜬 것입니다. 옷은 못 떠주지만 비니 정도는 떠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레벌리에서 인기 있는 비니 도안을 한 5개 보내고, 제가 좋아하는 실가게랑 좀 평소에 써보고 싶었던 실가게 실들을 이렇게 색깔을 보냈더니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떴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지금 너무 내 옷이랑 안 어울리긴 하는데 잠깐만, 너무 웃긴데. 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떠졌습니다. 색이 진짜 이쁘지 않나요? 이게 단색인데 살짝 손염색실이라서 그냥 갈색이 아니라 살짝 흰색하고 좀 진한 갈색이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오묘해요. 이 모자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두툼한 밴드인데요. 그래서 얼굴도 살짝 작아 보이는 느낌? 마음에 듭니다. 머리를 풀을까? 이렇게 오슬로 햇 보여드렸는데 이게 되게 간단하긴 한데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떠지더라고요. 이렇게 밴드를 뜬 다음에 이 부분을 떠요. 이게 이제 시접이 되는 부분이고, 뒤집은 다음에 이 나머지를 일자로 원통을 뜬 다음에 이쪽에 여기를 디크리스를 해가지고 뜨는 느낌? 그래서 모자 자체는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이 시접 부분 때문에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제가 이 밴드를 너무 짧게 뜬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이게 되게 두껍던데 제 생각에는 제가 너무 좀 짧게 뜨지 않았나. 요거는 좀 짧게 뜬 것 같고 오히려 이 머리 부분은 너무 길게 뜬 느낌?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원래 이렇게 접었을 때 거의 한 이만큼이 밴드여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사이즈로 떴고요. DK 실로 3.5mm로 떴어요. 그래서 게이지는 제가 맞아가지고 3.5mm로 뜬 건데 제가 뜨면서 좀 타이트하게 떴는지 결과물이 조금 작게 나와가지고 조금 걱정이긴 하거든요. 세탁을 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슈퍼워시 실이라서 세탁을 하면 보통 슈퍼워시 실은 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늘려주고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딱 맞는다는 건 동생한테 작을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세탁 매직을 믿고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2장짜리 도안이었고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완성도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떠가지고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파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비니 같은 경우에는 선물로 주기도 좋고 하니까 여러 번 뜨게 될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고 마음에 듭니다. 동생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완성작은 그밖에 없고요. 제가 뜨고 있는 가디건들을 보여드릴게요. 가디건 2개 하고 숄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윕은 요 김대리의 취향 니트에 나온 블랙베리 숄 칼라 가디건인데요. 이 누가바 니트의 에코백에 들어있습니다. 짠! 일어서서 보여드려야 될 듯. 이런 느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뜬 스웨터 가디건 중에서 가장 정말 클래식함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란 무늬. 너무 예뻐요, 진짜. 실 선택도 뭐 당연히 입어봐야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뜨는 걸로 봤을 때랑 색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잘 선택을 한 것 같고 너무 마음에 들고요. 요 콘사를 쓰고 있는데 라라뜨게의 콘사를 쓰고 있고요. 2콘을 샀는데 총 900g을 샀는데 2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첫 번째 건데 요만큼 남았고 전혀 모자르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몸통을 끝내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 다이아몬드 하나를 더 뜬 다음에 주머니를 뜨고 주머니 다음에 조금 무늬 뜨게 있다가 고무 다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되게 많다. 그래서 색감도 사실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처음에는 좀 너무 노란가 싶기도 했었어요. 이게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가 아주 조금 더 노란기가 많이 도는데 영상에서는 훨씬 더 그냥 흰색 같거든요. 좀 아이보리. 근데 실제로는 아이보리보다 조금 더 노란 느낌? 이제 제가 입고 있는 게 아예 흰색이고 요거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딱 그냥 미색 같은 느낌이긴 한데 살짝 옐로우가 들어간 느낌? 그래서 원래는 제가 스튜디오 도네갈의 소프트 도네갈이라는 실을 쓰려고 했어요. 근데 일단 가격도 가격이고 제가 쓰고 싶었던 이런 아이보리 색상은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실을 사용하게 된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스튜디오 도네갈을 썼다 했으면 가격이 우선 한 2~3배가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써본 적은 없지만 되게 러스틱하다고 하더라고요. 러스틱한 실을 사용해서 뜨면 좋은 점은 내구성이 좋은 거, 또 하나는 비라든지 그런 물기, 습기에 강하다는 거, 그건 이제 좋은 점이지만 가격이 정말 비싸고 좀 까끌까끌하기도 하고 제가 뜬 것 중에 자쿠리 가디건이 있는데 그걸 제가 로안의 모어데일이라는 실로 썼어요. 그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딱 러스틱한 실인데 뜰 때 먼지 많았고 손 따갑고 손은 안 따가운데 다리가 따가웠어요. 이제 그게 커지면서 무릎에 이제 닿잖아요. 빗물이. 근데 허벅지가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입을 수 있나 싶었는데 다행히 이제 세탁을 하니까 좀 부드러워지긴 하더라고요. 세탁하면서 부드러워지고 이제 좀 입으면서 부드러워지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냥 티셔츠 위에 입어도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좀 그런 느낌으로 갈까 하다가 품절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콘사로 떴습니다. 뜨고 있어요. 일단 책에 수록된 도안이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좋기는 한데 조금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책을 보면서 뜨기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도안마다 전부 QR코드가 있어서 동영상 가이드도 있고 그 차트 같은 경우에는 노션에 아마 PDF 링크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운을 받아가지고 아이패드로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요 책에서 있는 이런 책에서 있는 걸로 그 차트를 보면 진짜 눈이 빠질 것 같거든요. 진짜 너무 작고 이런 느낌? 이란 말이에요. 이 조그만 거 하나가 한 코어인데 이걸 그냥 보고는 못 떠요. 저는 못 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사진을 찍어서 아이패드로 봐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QR코드에 있더라고요, 도안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뜨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참 만족스럽게 뜨고 있습니다. 요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매 분리를 하고 몸통을 뜨는 건데 저는 지금 몸통을 거의 다 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아몬드가 끝날 때쯤에 이제 주머니를 뜨고 고무단까지 뜨면 이제 몸통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버튼밴드도 뜨긴 해야겠지만 몸통 자체는 이제 거의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뜨고 있긴 하지만 정말 오래 열심히 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잘 입을 것 같아서 만족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제가 M 사이즈를 떴는데 M 사이즈 말고 그냥 라지로 뜰 걸 그랬나 싶기도 해요. 이런 이 정도 크기? 근데 딱 살짝 정 사이즈 느낌으로 떠지고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데 좀 안에 두껍게 입고 싶으면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라지로 뜰 걸 그랬나 싶기는 하지만 제가 남아공에 살잖아요. 한국에서 입을 옷이었으면은 한 사이즈 더 크게 떠서 안에 뭐 좀 두꺼운 거라도 받쳐 입고 입을 수 있게끔 뜨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주 그렇게까지 추워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추워도 한 8, 9도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얇은 긴팔 입고 요거 입고 숄이나 목도리 두르면 딱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굳이 크게 뜨진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 사이즈로 떴어요. 가디건 하나 보여드렸으니까 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뜨고 있는 숄은 바로 대망의 제 결혼식에서 입을 숄인데요. 두를 숄인데요. 바로 이 숄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숄이 될 예정이거든요. 제가 사진을 첨부를 할게요. 이게 동그랗게 되는 숄이라서 지금 잘 보여드리기가 힘든데 제가 케이블이 길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의 숄을 뜨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결혼식에서 입을 숄인데요. 결혼식에 꼭 내가 뜬 거를 입던지 아니면 뭐 액세서리를 착용을 하던지 하고는 싶은데 뭘 떠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흰색이었으면 좋겠고 그나마 숄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숄을 뜨게 됐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 갔던 결혼식에서 낮에는 이제 괜찮은데 저녁에 되게 추운 거예요. 근데 저희가 결혼하는 게 이제 10월에 남원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때쯤이면은 이제 봄 날씨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반구라서 계절이 반대여가지고 10월이면 한국에서 가을이잖아요. 여기는 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할 것 같아가지고 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숄을 뜨게 되었습니다. 쓰고 있는 실은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카우걸 블루스에서 나온 메리노 레이스 실인데요. 그냥 내추럴 컬러로 뜨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운이 좋게도 운이 좋은 건 아니죠. 제가 일한 거에 보상을 받은 거니까 운이 좋은 건 아니죠. 하여튼 지난번에 뜨개 로그를 올렸던 티셔츠 있잖아요. 그 티셔츠를 뜨고 받은 바우처를 이용을 해서
실을 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에 돈을 투자는 안 했고요. 제 시간을 투자를 한 거죠. 그 티셔츠를 뜨는데 투자를 했으니까. 하여튼 그 바우처로 이 실을 샀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매 단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코수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동그란 이 숄이다 보니까 요만큼에서 시작을 해서 이만큼 엄청 크게 자랄 예정인데, 그래서 지금 실이 너무 많이 쓴 것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제가 실제로 너무 많이 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두 번째 볼인데 이만큼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돼서 그렇지 제대로 피면 엄청 꽤 크단 말이에요, 벌써. 하여튼 그래서 실을 너무 많이 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흰색 레이스 실은 남아도 언젠가 쓸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결혼 소식을 전해드렸네요. 물론 이제 결혼은 이미 했죠. 6월달 브이로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은 이제 서류상 결혼은 한 상태고,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한 상태고, 결혼식은 아직 안 해가지고 올해 9월 말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10월 초에 남아공에서 결혼식을 할 예정인데, 한국은 그때쯤이면 별로 추울 것 같지 않긴 한데 일단 가정은 가야죠. 사진은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쇼를 두르고 결혼을 할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이 좀 이상하고 그렇네요. 진짜 뜨개로 웨딩드레스를 뜨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베일을 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 쇼를 이제 뜬 그 프로젝트를 보니까 이거를 베일처럼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베일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저녁에 추울 때 두를 것 같고 사진용으로 좀 찍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할 때도 뜨개 옷을 2개를 입고 갔었는데, 그 민트색 나시랑 다른 가디건 하나 이렇게 해서 입고 갔었는데, 결혼식에도 뜨개거리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참 기쁩니다. 뜨개인의 로망 아니겠어요? 뜨개 옷을 입고 뭔가 그런 결혼식을 하는? 아닌가? 나만 그런가? 하여튼 저는 그렇거든요. 전 좀 뭔가 중요한 날이다 하면은 뭔가 제가 뜬 거를 좀 입으면 살짝 럭키참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잡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뜨개 옷 입고 갔었고, 며칠 전에 대학교 졸업식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 꽃도 졸업식에서 남편한테 받은 건데, 이날도 더워서 입진 않았지만 가디건을 입고 갔었거든요. 뜨개 가디건을. 저는 좀 특별한 날에는 뜨개 옷을 좀 입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안을 살짝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료 도안이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 건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료 도안이 아니면 보여드리지 않거든요. 이게 3장짜리예요, 도안이. 3장밖에 없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 딱 그냥 차트. 이거는 이제 기호 설명하고 차트가 이렇게가 끝이에요. 엄청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도안이 너무 간단하면 당황하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뭔가 설명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좀 당황을 했으나 생각보다 괜찮다. 근데 처음은 조금 힘들었어요. 세 번인가 풀었던 것 같은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글을 제대로 안 읽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홀수단만 차트가 있고 짝수단은 그냥 겉뜨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숫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2번째까지 뜨고 제가 알았거든요. 중간에 짝수단은 그냥 겉뜨기를 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모르고 그냥 뜬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보니까 홀수인 거야. 그래서 근데 왜 홀수만 적혀 있을까? 좀 이상하네 하고 그냥 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짝수는 겉뜨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심지어 여기 옆에 써 있었다. 근데 제대로 안 읽었다. 혹시나 이 도안을 뜨시게 되신다면 꼭 읽고 뜨세요. 근데 하여튼 이 부분만 알면은 별로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냥 차트대로 뜨면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생각보다 재밌게 뜨고 있고요.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언제 시작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거든요. 워낙 큰 작품이기도 하고 너무 좀 시간에 쫓기면서 뜨고 싶진 않아가지고 9월 말에 결혼식이지만 저번 달인 그러니까 3월 달 2월에 시작했나? 2월? 3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6, 7개월 정도 시간을 잡고 시작을 한 거죠. 잘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초반에는 진짜 쑥쑥쑥 뜨개가 됐는데 이 정도 커지니까 한 단 뜨는 데만 진짜 몇십 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시작하길 참 잘한 것 같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딱히 도안에 대한 코멘트는 별로 없고요. 초반에는 조금 감이 안 잡혀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기도 했고 이게 한번 실수를 하면 레이스 도안은 좀 힘들거든요. 다시 고치는 게. 일반 도안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보고 수정을 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되는데 레이스 도안은 수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수해서 푸른 것도 한 번인가 두 번 있었고 가장 최근에 만든 그런 실수들은 그냥 대충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 코스만 맞추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정말 디테일이 많고 이만큼 큰 숄이 될 거기 때문에 실수가 조금 있는 거는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수를 거의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실수를 해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도안에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이게 10개의 섹션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마커로 10개의 구역을 나눠서 뜨고 있고요. 이게 진짜 훨씬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뜨신다면 꼭 마커를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고 있는 가디건은 이 나를 위한 뜨개에 수록된 루 카디건입니다. 이 도안 집이 나왔을 때 진짜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작가분이 이제 수민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수민님 작품을 제가 뜨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유명한 도안이 이제 아무래도 바질 스웨터인 것 같은데 바질 스웨터는 제가 엄청 뜨고 싶다 정도는 아닌데 언젠가 뜨면 참 좋겠다. 왜냐면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색이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이 배색을 위해서 실을 사면 너무 실이 많이 남을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안 뜨고 있기는 한데 하여튼 요것도 되게 바질은 뭐 클래식이죠. 바질도 당연히 이쁘고 마들렌도 되게 예쁘고 요 마들렌 자켓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또 하나는 뭐 마들렌 스웨터도 예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질 당연히 예쁘고 이거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가디건이고요. 그냥 예쁜 도안이 참 많아요. 슈톨렌도 있고 바게터 스웨터도 있고 그냥 네, 수민님의 예쁜 도안은 다 여기 있는 느낌? 그래서 하나 사면 거의 도안 뭐 한 작품 3개 정도만 뜨면 이미 본전은 뽑은 거니까 이거를 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요거랑 그 아까 보여드렸던 취향 니트 뜨개랑 요 책이랑 요거랑 같이 샀었죠.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살짝 천으로 된 재질인데 고양이 털이 되게 많이 묻고 먼지가 되게 잘 보여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되게 예쁘고 하드커버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름끈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루 카디건을 뜨고 있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뜨개 가방은 언제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 카디건은 이제 사이즈 B, 2번째 사이즈를 뜨고 있고요. 또다시 콘사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콘사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 같은데 제가 사실 콘사를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뜨고 있는 것들이 콘사가 되게 많네요. 아무튼 이거는 에일라 공방의 에어울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보 때 많이 사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곤사인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에어울로 뜨고 있어서 굉장히 가벼운 카디건이 될 예정이고, 사실 이 카디건은 지금 안 뜬 지 좀 오래됐거든요. 다른 거 뜨느라고. 그래서 살짝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를 제가 단을 뜨다가 말았네요. 보여드리기가 이러면 좀 힘든데 정말 많이 안 떴어요. 이만큼. 얘도 이제 탑다운이라서 어깨 부분을 시작으로 이렇게 밑으로 떠 내려가고 있고요. 암홀이 이렇게 있고 생각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이제 얘도 두 번째 사이즈에 뜨고 있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플랫베리 가디건도 두 번째 사이즈를 뜨고 있는데 플랫베리가 훨씬 더 작고 얘는 조금 더 널널하더라고요. 조금 실수인 게 포지티브 이즈가 이게 더 작게끔 나오게 하라고 써있거든요. 얘의 recommended positive ease가 더 작은데 얘가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사이즈 미스? 근데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는 되게 밝게 나오고 있는데 되게 예쁜 베이비 핑크 색깔이고요. 이 루카디건의 무늬, 요게 참 예쁩니다. 그래서 되게 베이직한데도 포인트가 딱 있어가지고 뜨면은 되게 자주 입을 것 같아요. 이 가디건의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생각보다 실을 많이 끊어야 했다는 거. 그래서 실 정리를 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힘드실 수도. 뒷판 오른쪽 어깨를 뜨고 실을 자르고 왼판 뒤쪽 어깨를 뜬 다음에 그 두 개를 연결을 하고 실을 또 자르고 오른쪽 앞판을 뜨고 실을 자르고 왼쪽 앞판을 뜬 다음에 그 앞판을 연결하고 뒷판을 연결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을 벌써 3번? 4번을 잘랐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실을 끊는 게 생각보다 많았다. 근데 다행히 저는 실 정리는 별로 싫어하는 편이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 정리를 정말 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실 정리를 좀 해야 하는 편입니다. 근데 보여드렸다시피 정말 많이 뜨질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다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뜨개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루카디건은 제가 몰랐던 기법은 일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도안도 되게 쉽게 잘 써있고, 아무래도 이제 책을 보면서 뜨는 거는 아까 도안도 똑같지만 도안이 일단 책으로 있는 거는 좋기는 한데 제가 책에다가 글씨를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생각보다 좀 준비단만 사이즈별로 뜨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그 준비단을 뜨고 난 이후에는 그냥 반복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무슨 사이즈를 떠도 다 그 설명이 똑같아가지고 별로 헷갈릴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뜨고 있어요. 100% 서술형 도안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늘 뜨개 팟캐스트 4화 끝이 났고요.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주변이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항상 이런 앉아서 이렇게 수다를 떨던지 이렇게 좀 말을 하는 영상을 찍을 때마다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냥 계속 내내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찍으면 찍을수록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찍어볼 생각이고요.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계절마다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가을에 한 3개월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브이로그 봐주시고 그림 영상도 곧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것도 봐주세요. 그러면 안녕!